읽어주셨는데 가장 힘든 건 그 지금 민원인의 그 트라우마가 가장 크네요. 그리고 현재까지 한 사람이 너무나 민원인이 집착해서 본인을 괴롭히고 가는 부서마다 괴롭히고 신문고에 올리고 해도 선생님이 정당방위하고 고소를 해도 경찰조차 이런 민원들은 잘 되지 않는다. 괜히 일만 더 커진다. 이분은 원래 그런 상습적인 사람이다.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네요. 첫째,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따라해보세요.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.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.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.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. 그리고 그 존재가 내게 온 그 존재가 내게 온 이유는 반드시 있다. 이유는 반드시 있다. 필요곡절 필요곡절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다. 까닭이 있다.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는 이 모든 인연들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요. 선생님께서 공무원 생활하고 4년 차인데 이 일은 공무원 생활 중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이런 일들은. 선생님이 조금 일찍 만났어요. 10년 차인 선생님이 만났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 흐르듯이 큰 상처 없이 내 몸에 병도 안 생기고 잘 흘러갔을 거예요. 지금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. 반응하고 약해 보이고 아직 초보고 10년 된 공무원한테 그렇게 행동 안 할 거예요. 여기 지금 공무원 계시잖아요. 사람은 다 사람 보고 움직여요. 여러분이 치면 밀려가면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쳤을 때 겁먹고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걸 그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. 아, 먹힌다 이 사람. 그게 인과예요, 선생님. 그래, 지금 얘가 얘기할 거예요. 여러분, 대처법만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대처하는 게 우리는 다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.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요. 해결책이 남한테 있다 생각해요. 그 사람이 사라지든가, 그 사람이 없어지든가, 아니면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든가.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도 해보고 경찰도 나에게 조언을 했어. 아, 당신만 더 괴로울 건데 그냥 흘려보내세요.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. 그러면 법적으로 해줄 게 별로 없어요. 당신에게 직접 해코지 하든가 몸에 피해를 입히면 이거는 보호를,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쓸데없는 신고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 가장 많은 게 연예인이에요. 연예인이 스타가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루머들이 찌라시들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그 아줌마나 주변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약간 부러운 상황이에요. 젊고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어릴 때 공무원이 됐고 질투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. 그 사람한테는.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아무 연고가 없어도 그 사람을 안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오늘 제가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. 당신은 아는 척 그렇게 떠들어대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. 그리고 왜 그렇게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있느냐, 얼굴은 찌그러진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제발 좀 그거 벗어라, 땀띠 난다 인간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. 아무도 모르는데 그 보고 있는 순간 아이고 내가 거울을 봤어요. 내가 고구마 같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를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봐주셨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저는 선생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누르고 내 맘대로 움직이는 조롱거리로 보는 거예요. 그냥 그 사람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.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올 것이 온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.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되고 나도 내 생명대로 장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는 누구나에게 그런 일은 닥칠 수가 있어요, 선생님. 그리고 선생님이 공무원 생활 계속 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더 큰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해야 돼요.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인연이 내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.
나는 어릴 적에 이런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예요. 송사에 휘말려 본 거예요. 이게 나중에 결혼하시고요. 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. 그때는 감당이 더 커져요. 남편하고 이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녀는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. 그런 끔찍한 얘기 소문들을 퍼뜨리고 가잖아요. 그러면은 사람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내 몸을 더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구나. 대인관계에서 그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. 교훈이에요, 교훈.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이에요. 선생님께서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명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약 먹어도 안 되고 정신과 가도 안 되고 경찰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내 마음의 문제이구나.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구나. 그 어려운 일 겪었을 때도 아무리 떠난 사람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. 죽은 사람 되돌아오지 않고 그 여자도 바뀌지가 않아. 그럼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건 내밖에 없어요. 경찰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? 응?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내 마음밖에 없구나.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 떠났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어요.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? 한 번 일어난 일은 한번 일어나는 일 다시 일어나요 또. 다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. 근데 한 번 일어나잖아요.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. 자연재해도 그렇고요. 여러분 병도 그렇고요. 주변에 죽는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. 여러분이 어릴 때 20살 때는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부고를 잘 안 받아요. 결혼한다는 얘기를 많이 받아도. 나이 들수록 부고를 많이 받아요. 돌잔치는 안 받아요, 여러분. 누구 죽은 소식밖에 없어요. 바로 그거예요. 계속해서 내 시절 인연에 일어날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걸 조금 더 빠르게, 여기 공무원 선배님 계시지만은 굉장히 공감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 내요.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하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분을 볼 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. 문자 한 통 오든 전화 오든 그러셨어요. 우리는 모든 게 상대성이 이루어요. 작용 반작용이에요. 선생님이 벌벌 떨면서 그러면 그게 더 즐겨요. 그런 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갑질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. 그냥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괴롭히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테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선생님이 뻔뻔하게 아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벌벌 떨면 안 돼. 어깨 왔구나. 이분이 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요. 아이고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은 반응이 없으면 나중에 행동을 하지 않아요. 재미가 없네 이렇게 돼요. 희한한 작용이에요 이게.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. 그 사람도 흥미를 잃고 그 사람 원하는 거는 상대방의 떨림과 집착과 어떤 문제거리를 자꾸 만드는데 선생님이 자꾸 편안하고 자꾸 정화돼 버리면은 붙어도 붙지 않아요. 한마디로 플러스극, 마이너스극. 지금 그 사람은 마이너스극이고 선생님 플러스극인데 자꾸 붙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마이너스극이나 극이 없어 버리면 붙지를 않아요.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생각도 플러스극이고요. 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생각도 플러스극이에요. 여러분의 무의식 있죠? 싫어하는 마음과 제가 똑같이 또 얘기 드리잖아요. 좋아하는 마음이 붙어 있다고. 분노와 즐거움은 붙어 있어요. 욕심과 화도 붙어 있어요. 욕심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. 그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올라와요. 그 사람도 똑같아요. 욕심이 많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딱 알고, 세 번째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빠르다. 네 번째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와도 반응하지 않겠다. 그리고 그 인간, 그 여자, 그 X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존재라고 얘기하셔야 된다. 존재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존재가 편안하시길.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. 그러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. 그러면 그 존재가 편안하시길.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. 그 존재가 편안하시길. 그 존재가 평안하시길. 그 존재가 평안하시길. 그 존재가 평안하시길. 이미 평안하심에 이미 평안하시길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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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
하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. 그리고 그 존재를 후 불어내세요. 그 존재가 마음을 힘들게 했던 존재든지 사별을 했던 존재든지 다 똑같아요.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. 그리고 한 번만 더. 그리고 입꼬리 탁 올려요. 그렇게 지내요. 이걸 반복해요. 최연이 그런다고 사라져요? 사라질 걸 바라지 마요. 과정일 뿐이에요.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에 지금까지 한 일은 모두 다 너무 잘한 일이에요.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야 돼요. 이 마음 딱 내면 희한하게 제 말 꼭 들어보세요. 2, 3개월 후에 다 편안해져요. 몸도 건강해져요. 아셨죠? 일어나면 그 존재가 편안하시길,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후회감은 절대 내 그때 너무 잘했구나, 더 더러운 그림자에 엮일 뻔했구나, 나는 그것을 내가 잘 해냈구나, 이건 반드시 나의 인생의 액땜이 되고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삶의 고마움이다. 솔로일 때 이런 일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. 이렇게 젊을 때는 빨라요. 수술을 해도 빨리 회복을 해요.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.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그런 반응에 마음이 축소되고 두려워하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. 그 기질을 지금 이제 발견한 거예요. 그러면 살면서 그게 40대 50대 오면은요, 병이 커져요. 그럼 회복이 잘 안 돼.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. 대찬 사람들은 막 멱살 쥐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병이 안 없어요. 근데 선생님이 기질 자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은 나중에 40, 50대에서 겪게 되면은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. 지금 젊을 때 이걸 겪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. 감사할 덩어리예요. 지금 제가 들으면 그거는. 아셨죠? 선생님이 이쁘고 귀엽고 착하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. 생긴 게 좀 그러다 보니까 질투를 좀 받겠어. 주변 사람들한테. 그리고 상사들한테도 귀여움도 좀 받겠고.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. 이거 타고난 게. 그런데 아니면 뭐 2층에서 떨어진 고구마처럼 태어나든가. 근데 이번 생은 질투가 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공무원도 되고, 그러니까 상사들이 봤을 때, 남자분들이 봤을 때 관심도 좀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또 미혼이고. 그러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다 상사들이 예뻐하면은 다 질투가 일어나요. 인간은 그래. 똑같은 2남매 4남매 있어도 셋째를 귀여워하면 오빠한테 질투나고 형한테 질투나고 동생한테 질투난단 말이에요. 같은 피도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직장 생활에 아무도 모르게 생활하다가 왔는데 얼굴도 좀 이쁘장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변에 남자 여자든 다 질투의 대상이 돼요.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, 사실은. 아이고 예뻐서 질투하네, 이렇게 사람이 붙네, 이렇게 나야 고맙다,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,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그러면 잘 풀려요. 정말 이번에가 큰 걸음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. 네, 여러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